그래서 1번 문제는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달러. 1번 문제 잘 나옵니다. 결산 때. 그래서 외화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시험이 한 6번 정도면 2번 정도는 출제를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화 관련된 게 좀 잘 나오세요. 그래서 외화 관련된 개정 과목은 2가지밖에 없어요.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이랑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 그래서 위에 거는 실제, 밑에 거는 결산할 때. 이렇게 이제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세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외화 문제 나오면 일단 요거 2개가 기억나야 되고, 그 다음에 결산 문제일 때는 밑에 거, 결산 문제 아닐 때는 위에 거. 그래서 이렇게 2가지로 이제 나누어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같이 또 보시면, 그래서 저는 외화 문제 나오면 항상 3줄로 설명을 드려요. 일단 장기차입금은 부채예요. 맞죠? 장기차입금의 뜻이 길게 돈 빌린 거잖아요. 부채인데 거기 보시면 원래는 4,400이었습니다. 맞죠? 거기 4만 달러에 4,400. 근데 4만 달러가 1달러당 얼마로 변했죠? 1,200원. 그러면 4,8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줘야 되는 게 평가라는 걸 해줄 거예요. 그래서 평가가 뭐냐면 돈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돈 빌렸을 때는 4,400인데 우리 외화 같은 경우에는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 또 외화가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얼마 전에 보니까 1,300원 넘었다라고 또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계속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돈을 주고받을 때나 아니면 결산 때 맞춰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4,400이 얼마가 됐다? 4,800이 됐다. 그러면 얼마 늘어났죠? 400. 그래서 장기차입금 400. 왜냐면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부채 뭐요? 증가. 네, 미국. 거기 있죠? 아메리칸 트랜스사. 그래서 AM만 쓸 거예요. 다 쓰는 게 정답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부채가 늘어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왜냐면 부채라는 건 갚을 거잖아요. 그럼 갚을 거는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적은 게. 근데 많아졌으니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 비용 증가. 그러니까 내용은 이거예요. 외화가 올랐어요. 네, 근데 부채가 늘어났으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 본 거다, 손해 본 거다, 손해 본 거다.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좋은 게 뭐냐면은요, 이해하면 틀릴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어차피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늘거나 주는 건데 부채는 줄어드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면 그러면 빚을 덜 갚아도 되니까. 그 다음에 자산은 늘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번호 찝어 드릴 테니까 요거 참고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7번. 왜 안 나와요 또? 7번, 10번, 그 다음에 20번. 이렇게 3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보세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7번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차입금. 그래서 단기차입금은 부채예요. 그 다음에 원래 99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9,000달러 곱하기 1달러당 얼마예요? 1,200원. 그러면 1,080만 원 됩니다. 그래도 결론은 오른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오른 거예요. 그래서 대변의 단기차입금 90.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부채가 늘어나면 안 좋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외화 환산 뭐요? 손실.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장기 차입금. 우리 장기 차입금이면 뭐죠? 부채죠. 장기 차입금 부채. 그 다음에 금액 보시면 원래는 1억 9천, 그 다음에 20만 달러 곱하기 850원 하면 1억 7천. 그래서 결론은 얘는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그래서 부채의 감소. 그래서 얼마 떨어졌냐면 2천만 원. 그 다음에 무슨 은행이요? 국민은행. 그 다음에 떨어지면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 2천, 수익 증가. 그리고 무조건 떨어졌다 그래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내 거는 오르는 게 좋은 겁니다. 남의 거는 뭐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래도 회계 공부하다 보면은 놀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놀부심보로 살아야 됩니다. 내 건 잘 되고 일단 내가 잘 돼야 그 다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20번 보시면 2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가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단기 대여금. 그래서 장기 대여금은 자산이에요. 그리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컨트롤 F로 찾으시면 나와요. 그 다음에 차변이 아니라 금액 봤더니 원래는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8,000달러인데 1달러당 얼마가 됐어요? 1,200원. 그래서 960만 원이 됐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내 건데 떨어졌잖아요. 1,500이 얼마 됐어요? 960. 그러면 얼마 떨어진 거예요? 540. 그래서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자산이 떨어지면은 나쁜 겁니다.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게 내가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뭐 볼 수도 있어요? 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뭐 본인 선택으로 하는 거지만 항상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많이 버는 거는 많이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속상해 하시는 분들은 투자 같은 거 최소한도로만 하시고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인생 한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것도 성향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전 예전에 펀드 조그맣게 했다가 잠을 못 자갖고 바로 빼버렸어요. 전 성향상 어떤 투자라던가 이런 건 안 맞더라고요. 너무 그쪽에만 신경 쓰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어디로 오시냐면은 3번으로 오세요. 아까 1번 풀었죠? 그 다음에 2번도 풀었죠? 이제 몇 번 풀 차례예요? 3번. 3번이 결산 문제에 나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나와요. 소모품은 자산이고요. 소모품 B는 뭐예요? 비용이에요. 요것 때문에 나와요. 왜 그러냐면 비용으로 두면은 내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모품 B로 일반적으로 처리하는데 이제 남아있는 거는 소모품으로 바꿔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일단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가로에 보시면 비용. 그래서 가로에 보시면은 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미사용. 그러니까 비용은 올해 거라 그랬어요. 언제 거라 그랬어요? 올해 거. 그래서 올해 걸로 처리했는데 남아있는 게 있대요. 우리 남아있는 거 언제 써야 되죠? 내년에 써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요, 앞에 보시면 남아있는 건 무슨 처리해야 된다 그랬죠? 자산 처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처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산.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 얼마 남았다고요? 12만원. 자산 증가. 그리고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비용 계정으로 처리했다. 네, 그래서 비용이라면은 올해로 끝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올해로 안 끝나고 남아있는 게 있대요. 그러면 우리 남아있는 거는 언제 써야 된다? 내년에 써야 된다. 그래서 소모품으로 처리를 하는 이유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차변의 소모품이면 대변의 소모품 B예요. 그리고 만약에 대변이 소모품이면 차변은 소모품 B입니다. 얘네 둘은 항상 같이 다녀요. 그래서 800번대 소모품 B 12만원. 비용의 뭐요? 감소. 이것도 혹시 선급비용에다 처리해야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성급 비용으로 안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소모품이라는 대신 처리할 게 있기 때문에 요건 성급 비용으로 쓰시면 틀려요. 성급 비용이 틀리다라는 게 아니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요거는 꼭 소모품 B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번호 찝어드릴 테니까 또 풀어보세요. 2개 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13번하고 21번 보실 건데요. 근데 미리 설명드리는데 찍는 방법으로 풀면 100이 안 돼요. 제일 좋은 건 당연히 2에서 푸는 거긴 한데 결산 같은 경우에는 좀 잘하시는 분하고 못하시는 분하고 갭 차이가 좀 있어서 제 찍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13번 봐보세요. 13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비용 처리. 그래서 이건 이제 찍는 방법인데 모르겠으면 거기 지문에 무슨 처리했다라고 나오거든요. 문제 풀 때마다 보면 그거를 이거 시키세요. 감소시키세요. 무조건. 모르겠으면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좋은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해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헷갈리시는 분들은 일단 답을 맞춰야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소시키시고 그 다음에 지문에 자산부채 자본이라고 나오면 금액은 올해 거 쓰시면 되고요. 수익비용이라고 나오면 금액은 언제 거 써요? 내년 거 써요. 그래서 2가지 다 설명드릴 거예요. 찍는 방법하고 푸는 방법. 일단 찍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13번 보시면 비용 처리하라 그랬죠. 맞죠? 그러면 비용의 감소 어느 변이에요? 비용의 감소 대변이에요. 그래서 800번대 소모품 B. 그 다음에 금액은 내년 거 쓰라 그랬는데 거기 보시면 미사용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미사용의 뜻이 뭐죠? 썼다 안 썼다? 안 썼다. 그러면 안 쓰면 언제 써야 돼요? 내년에 써야 되죠. 네. 그래서 얼마예요? 20만원. 비용의 감소. 그 다음에 소모품비의 옆집은 누구라고요? 무조건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얼마요? 20. 자산 증가. 일단 적으세요. 근데 원래 가장 좋은 건 이해해서 푸는 거긴 한데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미사용이라는 건 남은 거잖아요. 맞죠? 남은 건 무슨 처리해야 된다고요? 자산부채, 자본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소모품 관련된 거니까 소모품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모품으로 얼마가 남으셨다고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 20만 원 남았죠? 그래서 소모품 20만 원 처리하고, 그 다음에 소모품 20만 원을 줄이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우리 올해 거 아니잖아요, 요 20만 원은. 그러면 올해 거에 포함돼야 돼요, 제외돼야 돼요? 제외돼야 되죠. 그래서 올해 거에서 20만 원어치 뭐 한 거예요? 줄어들고, 그 다음에 내년 게 20만 원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년 걸 뭐라 그런다고요? 소모품.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1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거기 잘 써 있는데 소모품 계정으로 회계 처리. 무슨 계정으로 회계 처리했다고요? 소모품. 그러면 소모품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그리고 여기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증가시키라고요? 감소시키라고요? 감소. 그러면 우리 자산의 감소 어느 변이죠?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의 소모품.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사무직 생산직. 그래서 사무직하고 생산직 나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직은 800번대 소모품 B. 그 다음에 생산직은 500번대 뭐요? 소모품 B. 이렇게 일단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원래 100만원 있었대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 100만원이라고 써있죠. 근데 얼마 남았대요? 10만원 남았대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100만원이 얼마가 돼야 되죠? 10만원이 돼야 되죠. 그러면 100만원이 10만원 되려면 얼마 줄여요? 90만원 줄여요. 그래서 90만원. 자산의 뭐요? 감소. 왜냐면 내가 100만원어치 샀는데 내년에 얼마치 남았대요? 10만원어치 남았잖아요. 그러면 100만원이 10만원 되려면 얼마 줄어들어야 돼요? 90만원 줄어야 되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1대2. 그래서 1대2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비율 계산 헷갈리시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1대2 더하면 몇이죠? 3이죠. 그래서 더해서 나눈 다음에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30 나오죠? 그래서 1일 때는 곱하기 1. 그 다음에 2일 때는 곱하기 몇이요? 2. 그래서 30만원 곱하기 2. 그래서 비율 계산 헷갈리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솔직히 처음 수업할 때는 비율 계산을 왜 못하지? 그랬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생각보다 비율 계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헷갈리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면 확인해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그래서 사무직은 30만원이고 사무직은 30만원이고 그 다음에 생산직은 얼마예요? 60만원이죠. 정리하세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요것도 한 번씩 해보세요. 이거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만드셨는데 일단 답은 맞아요.
그분이 이거 막 전파하러 다니셨었어요. 그리고 운 좋을 때도 있어요. 예전에 한 분이 외화 문제 본인이 나올 것 같다고 한 명씩 외화 문제를 다 가르쳐 놨거든요. 근데 진짜 시험에 나왔어요. 종종 한 분이 이게 오셔갖고 그분이 오셔서 그런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예전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시험 보기 이틀 전에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 문구 자체가. 예. 근데 그 시험에 나왔어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 반 사람들 다 맞췄어요. 왜냐면 이틀 전 거니까 기억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저도 이제 그거는 요즘 잘 안 되는데 과거에 좀 잘 찍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날 전산세무 2급에 이거 나올 거니까 푸세요라고 해서 예제까지 해갖고 줬는데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틀릴 사람은 안 해서 틀리고 맞출 사람은 해서 맞추고 그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항상 느끼는 건데 희한한 게 희한하다라기보다는 그게 맞긴 한 건데 안 해도 될 사람은 시험 볼 때까지 죽기 살기로 하고요. 해야 될 사람은 시험 볼 때까지 적당히 하는데 적당히 해갖고 뭔가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없어요. 죽기 살기로 해도 뭔가에서 하나 될까 말까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내일 한 부 더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근데 왜 그러냐면 결산은 솔직히 본인의 노력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붕괴나 이런 건 안 되면 시간으로만 해결하면 되는데 결산은 무조건 많이 투자한다 그래서 되진 않아요. 이거는 좀 생각도 많이 해봐야 돼요. 왜 금액이 30, 60이냐? 왜 대변의 소모품이냐? 그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결산 문제 안 풀린다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저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돼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헷갈리니까 오시는 건데 왜 그렇게 물어보냐면 얘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단점이 뭐냐면 지금 10년 넘게 뭐 이 공부는 이제 30년 가까이 되는데 10년 넘게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설명이 정형화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보고 10번 설명하라 그러면 8, 9번은 똑같은 얘기만 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거기에서 헷갈리는 것만 제가 조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그냥 와서 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 대신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은 이야기를 해주셔야 거기에서 제가 좀 살짝 건드려서 답에 가까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장기차입금 1년 내. 그래서 보시면 요거 맞추시려면 이게 기억나야 돼요. 요거는 초반에 몇 번 설명드렸었는데 유동성 장기부채. 또 유동성 장기부채는 언제 쓰는 거냐면 비유동 부채가 유동부채가 될 때. 그래서 비유동 그러면은 1년 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동 그러면 1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채라는 게 돈 갚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계속 안 갚는 건 아니잖아요. 이 날짜가 다가오는데 몇 년 이내가 될 때 쓰시는 거예요. 1년 이내. 그래서 요거는 요게 기억이 나셔야 맞출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거기 금액이 없어요. 원래 시험 때에는 금액 안 나오면 찾아야 되는데 그냥 1,000만 원으로 할게요.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1,000만 원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장기차입금은 줄어들어야 돼요. 왜냐면 몇 년 이내가 됐으니까 1년 이내. 그래서 부채 감소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이내가 됐다고요? 1년 이내. 요때 쓰는 게 유동성 장기부채. 그래서 부채 증가 여기도 우리. 참고하시고.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두 문제인가 있어요. 번호 이제 알려드릴게요. 일단 유동성 장기 부채를 쓰는 이유는 딴 거 없고요. 우리가 이 회계라는 건 회사에서도 보지만 남 보여주는 목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뭐라고 알려주는 거냐면 이 부채는 원래 1년이 넘던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냥 장기 차입금을 단기 차입금으로 쓰면 되지 않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거는 태생부터가 다르잖아요. 장기 차입금은 처음에 생겼을 때 내가 돈을 빌렸을 때 처음부터 1년이 넘던 거고, 단기 차입금은 처음에 돈을 빌릴 때 몇 년 이내예요? 1년 이내예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을 단기 차입금으로 바꿔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1년 안에 돈 갚기 위해서 빌렸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유동성 장기 부채로 써주면은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사람들이 이거는 원래 1년이 넘던 돈인데 몇 년 이내가 됐네? 1년 이내가 됐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몇 년 안에 갚는 건 똑같아요. 1년 안에 갚는 건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똑같지만 사람들한테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좀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요 개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제는 두 개가 있는데요. 몇 번이냐면 17번하고 22번인데 22번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22번은 그 다음 페이지 위에 있는 박스도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22번 문제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2022년.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몇 년도요? 2010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010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문제 푸시면 되세요. 그래서 17번하고 22번 풀어보세요. 있습니다. 그래서 17번은 저기에다가 밑줄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가 밑줄 치시냐면은 거기 보시면 장기차 입금이랑 1년 이내 1년 내에 밑줄 좀 쳐주세요. 그래서 우리 장기가 1년 이내 되면 그때 뭐가 기억나셔야 된다고요? 유동성 장기 부채.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 1억 5천, 부채 감소 평화. 그 다음에 유동성 뭐라 그래요? 장기 부채 1억 5천, 부채 증가 평화. 그 다음에 22번은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시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2011년이랑 2012년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여기에서 얼마만 1년 이내죠? 6천만 원만 1년 이내예요. 맞죠? 2010년 기준이니까. 그래서 6천만 원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 4천만 원은 언제 하는 거예요? 내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장기 차입금 얼마만 하라고요? 6천만 원만. 그 다음에 부채 감소, 그 다음에 신한은행. 그 다음에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 6천, 부채 증가 여기도 신한 정리하시고. 그래서 요거는 요 개정 과목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요 개정 과목에 요거 유동성 장기 부채가 기억나셔야 요 파트는 맞추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2시 반에 나머지 거 풀고 그다음에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